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분쟁이 하이브의 전체 실적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이브의 영업이익 추정치에서 어도어의 기여도는 14%로 방탄소년단의 그룹 활동이 재개되는 내년에는 그 수치가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에서 2.3%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의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2% 높은 122.46으로 집계됐습니다. (10배)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바로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도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1000%의 수익률을 향한 그 여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전장 흐름 먼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죠. 이란 외무장관이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라고 선을 그어주면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이날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전날 급락이 나왔었던 매그니피센트 7의 주가 대부분이 상승해줬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3% 이상의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1분기 판매 부진으로 인한 가격 인하의 여파로 결국 미국 시총순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 장 초반 양대 지수가 동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개장 2시간 만에 하락세로 갑작스럽게 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하고 있을지 바로 코스피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지수 0.1%가량 오르면서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2632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지수를 견인해줬는데요. 오늘은 개인이 나 홀로 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짚어봐야겠죠. 어제 0.46%가량 상승 마감한 코스닥, 오늘의 반락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현재 0.34% 상승하면서 848선 지나가고 있고요. 85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봐야겠죠. 전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만이 순매수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계속해서 나 홀로 순매수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등락을 계속하는 시장 속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 많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 종목 상담 창구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 023153-1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게 신청을 주시면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더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격적으로 개막한 실적 시즌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김선현 전문가의 토요일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인데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한 홈런을 날려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 옆에 모셔봤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기분 좋게 상승불 켜면서 출발했던 양대 지수가 다소 흔들리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중동 리스크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됐고요. 또 다음 주에 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통화 정책의 영향도 제한적이게 됐는데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시장이 보면 우선은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뉴욕 증시에서 IT, AI 관련주들의 조금 과대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 요지가 되면서 흔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IT주들 힘이 좀 없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 보자면 나스닥이 1%대 이상 상승이 좀 나와줬는데요.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그래도 꽤나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IT 관련주들에 대한 좀 기대감은 좀 있었지만 그 하락은 아닌데 상승폭 자체가 조금 아쉬운 점은 역시나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보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주도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도 그의 연장선에 좀 있는 모습은 조금 표시가 좀 됩니다. 근데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외인이 오늘까지 해서 우선은 3거래일째 연속 매도세가 나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고요. 오늘 봤을 때 외인과 기관들이 조금 동반 양 매도세가 나와요. 근데 프로그램 매수세에서 어제 보면은 기관들의 차익거래 쪽에서의 매수 포지션이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선물 포지션상으로도 봤을 때도 외인들 자체가 그래도 이제 어제 오늘 좀 움직임은 좀 잡히거든요. 기관도 잡아주고 하는 모습 보니까 조금씩은 다시 움직임이 있을 수는 있다. 확실한 것은 지수 포지션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그렇게 강조 드려왔었던 이 하단 자리에서의 움직임은 분명히 바닥에 대한 인식이고 현재도 역시나 말씀드리지만 바닥 확인을 하는 중에 그냥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종목 대응은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IT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릴 거지만요. IT의 AI 안 죽습니다. 절대 안 죽고요. 올해 굉장히 핫할 거예요. 국내 증시의 대표 주자들 마찬가지로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일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그러하고 코스닥도 우선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바닥을 확인 중인 상황이니 차분하게 좀 돌려 세우는 모습을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차트 보자면 코스닥 차트도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라인 잡히면서 요 반등 포지션, 그러니까 라인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빠지고요. 약간의 좀 횡보세를 보이거든요. 등락은 있지만 약간의 횡보세가 나오면서 올랐다 빠졌다 반복하잖아요. 조만간 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탐욕 공포지수도 다시 바닥을 찍고서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도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시장은 이제 바닥이구나 인지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외인만 돌아오면은 지금 시장 갑니다. 외인이 약간 눈치 보고 있지만 다시 들어올 거니까 그 포지션, 외인이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올 때 놓치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고, 그게 어렵다면은 지금부터라도 IT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 대응은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아마 대응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로 조만간 보답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IT주들의 반등폭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외인이 현재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간 우리 시장이니까요. 이 점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체크해 볼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매일 아침 저희 전문가님께서 5가지의 장정 관심주 꼽아주고 계시죠. 오늘은 SDN, 레이, RS 오토메이션, SP소프트 그리고 PJ 메탈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 5종목 모두가 시가 대비 최대 6% 이상 급등이 나와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SDN 오늘 시초가 대비 최대 16%가량 슈팅이 나와줬고요. 또 RS 오토메이션은 최대 11.5%, 그리고 PJ메탈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28.4% 상한가를 터치하기 그야말로 직전까지의 강한 시세 분출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두 자릿대 상승률은 기본이고요. 또 상한가 또는 상한가에 준하는 종목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과연 어떤 종목을 짚어볼지 기대가 큽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종목들은 매일 아침 제가 8시 55분경에 글로써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안 나오니까 눈치껏 하시고요. 보시면은 지금 2,000명이 넘어갔어요. 2,000명이 넘어갔는데 어제 상당히 좀 많이 보셨는데요. 2,000명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1,000명대 이벤트 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벤트 할 거예요. 금요일 날 이벤트 해서 저번 방송에서는 제가 지금쯤 숫자 하나 공개하고 중간에 숫자 하나 이렇게 공개하고 숫자 3가지를 공개한 다음에 숫자를 더해서 퀴즈를 드렸죠. 맞추신 분들 제가 룰렛 돌려가지고 선물 다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이벤트에서 숫자 3개 공개해서 정답 맞추신 다음에 토요일 날 강연회 때 제가 룰렛 돌릴 거예요. 강연회 돌려가지고 선물 드릴 거고요. 제가 준비한 선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선물도 뭐 치킨부터 해가지고 별다른 것도 상당히 많은데 그거 외에 서울경제TV에서도 선물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뭐 샴푸 세트부터 시작해서 뭐 많으니까 토요일 날 이번 강연회 때 같이 오후 1시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선물 받아가세요. 그리고 네 참가사항 있습니다. 참가만 하시면 100% 선물 나가니까 같이 보세요. 뭐 그냥 진짜 리얼 선물입니다. 피로 회복제 같은 경우나 뭐 비타민 보충제 같은 경우나 이런 거 기본으로 나갑니다. 참가사항. 그러니까 같이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3가지 종목인데요. 지난번 이제 추천주였었던 모비데이즈랑 PJ 메탈 거의 상한가 상황이고요. RS 오토 이렇게 3개 볼 건데 모비데이즈는 제가 4월 17일 날 상한가를 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근데 바로 들어갔어요. 점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 잠겨듣고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다 이거 움직일 수 있다.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 호가 보시면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유하고 계실 분들 보유하셔도 되는 종목인 것 같다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가고 오늘도 상승이 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40%까지 오늘 고가로 찍혔는데 차트 보시면 오늘은 이제 꺾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바로 전 고점까지의 흐름 자체가 열려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 맞고서 지금 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자리 좀만 더 돌파해 주면 여기까지 갈 수 있긴 한데 사실 한계상으로는 1차 가격까지는 현재로서 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기에는 굳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개인 선택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서 모비데이즈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시라면 수익 실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를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 보니까 PJ 메탈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드린 종목이고요. 시가 대비해서 오늘 보니까 13% 출발했고요. 오늘 장중에 28%까지 상승이 좀 나왔네요. 그래서 수익이 꽤나 잘 난 상황입니다. 지금 정리하셔도 10% 이상의 수익이 나시는 그런 종목인데 PJ메탈은 그냥 뭐 EU랑 미 핵심 광물 협정 타결 임박 소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포스코 MT가 국내의 알루미늄 탈선제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급 상황도 그러하고 시가 돌파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바로 전 고점 자리가 여기 자리고 그 다음이 여기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 호가상으로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로 잠기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사실 중요했던 그런 구간대였는데 돌파를 아주 강하게 오늘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고점, 요 포인트 구간대가 있긴 하지만 이 자리는 무시하셔도 되는 자리고 여기 구간대가 지금 상당히 좀 열려있게 돼요. 여기가 이제 5,000원 자리거든요. 만약에 오늘 좀 힘을 받고서 내일까지도 한 번 더 간다면은 5,000원대 돌파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윗꼬리가 좀 달리겠죠. 여기 어쩔 수 없이 달리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지켜보시다가 수익 실현하셔도 굉장히 좋지만 본인이 차트 좀 잘 보시고 단타 대응에서 좀 자신이 있으시다면 한 번은 더 보셔도 되는 종목으로 좀 보여요. 근데 분봉으로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분봉 체크하셔야 되죠. 분봉상으로 깨지는 자리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아침부터 치고 올라가서 계속 잘 버티고 있죠. 근데 눈에 띄는 자리 하나가 보입니다. 여기 자리, 가격 전략으로 4,500원 자리겠네요. 여기 자리겠죠. 여기 자리만 이렇게 깨버리지 않는다면 갈 수 있는데 깨고 내려가 버린다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RS 오토메이션인데요. 이것도 오늘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추세상으로 보자면 이 종목은요. 이 하단 추세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라인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좀 드리는 종목인데요.
아침에 움직임은 없었어요. 오늘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움직임이 시가가 1.4% 출발했어요. 그리고 조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튀기 시작해가지고 촥 가서 이렇게 또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장중 흐름이 좀 괜찮아서요. 장중에 1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10% 가까이 고점으로 시가 대비해서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유라고 하면은 혁신 AI 솔루션 개발 발표에 파트너사 좀 부각 이슈가 좀 있긴 한데 전 세계 대기업들과의 이슈 포지션이 좀 작용하면서 주가가 조금 움직였던 그림이에요. 근데 강조드리는 것은 이 추세의 하단 자리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잠깐 갔다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보시다가 여기 맞았네. 그리고 여기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다시 갈 수도 있어서 이거는 관심 종목에는 RS 오토메이션은 좀 넣어두시고 보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움직임이 조금 아침에 보인다 하면은 잠깐 갔다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때 또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RS 오토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전부 다 PJ 메타 오늘 정말 잘 갔죠. 네, 항상 아침에 올려드리고요. 이벤트까지 진행을 좀 하니까 글 계속 잘 보셔야 되고 제가 아침마다 항상 8시쯤경에 해가지고 전일장 상황들이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상황들이나 오늘 보셔야 될 뉴스거리들을 다 짧게나마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안 보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보실 때는 70회, 80회 이상이 재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아침에. 아침에 5분 상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8시쯤 근처로 제가 항상 올리니까 장 전에 올라가거든요. 네, 한 번씩 꼭 들어보세요. 그럼 분명히 도움 되실 거예요. 오늘 시장은 이럴 거구나.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 기사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주식에 대한 실력을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오늘 청약 진행하는 신규 상장주들 내용도 같이 올려드리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선택은 좋았던 것 같고요. 내일도 아침 8시 50분에 좋은 종목 선택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관심주까지 살펴봤는데요. 김섭윤 전문가의 관심주는 개장 전부터 미리 공개가 되니까요. 매일 아침마다 그날을 이끌 기대주를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가님의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죠. 치킨에 피자, 또 샴푸까지 아주 풍성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샴푸가 다 떨어져서요. 샴푸를 노려보고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저희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려 있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번호 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받고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고민 말끔하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은 들어온 순서대로 접수해드리고 있는데요. 늦게 신청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어려우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는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현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탑 10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먼저 지금 이 시각 좀 눈길이 가는 종목을 보자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현대차와 기아 어제 4% 이상 크게 상승 마감해줬죠. 오늘도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SK하이닉스와 삼성도 마찬가지로 어제의 낙폭을 중단하고 현재 SK하이닉스는 현재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분석해 볼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하고요. 하이닉스랑 현대, 기아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이따가 또 HLB 궁금하실 것 같아요. HLB 수익 잘 나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뭐 SM 관련해서 좀 이따 봐드릴 건데 우선은 삼성이랑 하이닉스부터 얘기를 하고 가죠.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삼성이랑 하이닉스를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네, 그냥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자리고요. 매수 대응을 하셔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전일 뭐 그전 지난주 사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종목은 다시 가요. 최악인 상단에서 봤을 때 제가 뭐 74,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뭐 1억이 떨어진들 올라간들 의미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이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9만 원 돌파하냐 10만 원 이 테스트 구간 할 거라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해서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 삼성 이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됩니까? 2분기 납품 가능성이 지금 벌써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테스트 완료됐다. 엔비디아에서 발표하는 순간 다시 간다고요. 시장이 지금 전체 시장에서 IT 관련주들이 뭐 어때요? 불안해요? 갑자기 많이 올라 떨어지니까? 근데 대안이 없어요. 이 AI 대안이 없어요, 시장이 지금. 대안이 없어요. 지금 잘 보세요. 이란이랑 이스라엘, 이스라엘 더 이상 뭐 전쟁하는 거 원치 않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약간 흘러가죠. 네. 아침에 제가 영상 만들어 올려드렸잖아요. 뉴스 기사 올려드렸잖아요. 보시면은 뭐예요? 분위기 자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유가 떨어져. 금값 떨어져. 그죠? 네. 그죠? 국채 수익률 네 다시 떨어져. 환율 다시 좀 내려오고 있어.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서서히 AI 반도체 쪽으로 집중이 된다고요. 이쪽으로. 살 게 없어요. 다른 거 뭐 할 건데요? 자, 시장이 불안하니까 뭐 합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AI와 제약바이오 병행과 플러스 거기에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 자체가 같이 엮이겠죠, 시장에. 중심에는 AI, 이게 핵심이에요. 단기 조정이고요. 다시 올라갈 겁니다. 하이닉스도 그림을 고스란히 상승 추세를 그릴 거고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길게 보시는 건 더더욱 좋은데 짧게 보시더라도 최소한 언제까지? 상반기까지는 봐주세요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상반기까지는 보세요. 상반기까지는 보시라고요. 연말까지 보시면 더 좋지만 최소한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보셔도 삼성도 그러하고 하이닉스도 그러하고요. 여기 전고점 자리를 넘어가는 시도 자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전고점 돌파 시도 자체를. 예. 하이닉스 어저께 영망치 떴고요. 오늘도 영망치 자리거든요. 영망치 아시죠? 차트의 되돌림을 보여주는 자리 영망치. 작지만 영망치 라인이 나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거 돌리는 모습이니까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뭐 말하면 뭐해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대차 리딩이나 기아차, 기아 리딩이나 관련해서 하이닉스, 삼성전자나 그냥 제 방송만 보고 잘 따라오시면은 별다른 문제 없어요. 그냥 차분하게 이렇구나. 기다릴지 말지에 대한 우리 시청자님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거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현재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용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현대차, 기아차 무슨 이슈가 있을 거라 말씀드렸어요? 기업 밸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포커스 맞추고 보셔야 되고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내용들 뭐예요? 이 박스권의 출렁임, 하락자리 깨고 내려갔지만은 못 파셨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올 거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올라올 겁니다. 놔두세요. 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바로 올라가잖아요. 지금 오늘도 어제도 올라가잖아요. 기아도 마찬가지고. 여기 박스 하단 돌파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자리가 바로 돌파가 나와버리잖아요.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 어디 간다고 이제요? 요 박스 상단 돌파 자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다. 조만간 나온다고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네, 뭐라고요? 네, 신고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고 이게 현대뿐만 아니라 기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아 차트도 어제 올라가고 조금씩 돌리는 모습인데요. 기아는 이미 근데 말씀드렸지만 현대랑은 다르게
저 멀리 있는 21년 고점 자리를 이미 기아는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아보다는 뭐다? 그래도 현대가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현재로서는 더 높다는 판단인 거죠. 여기는 못 갔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기아 이 자리 한참 돌파해서 갔어요. 기아 이렇게 갔잖아요. 현대랑 비교하면 기아는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 현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이 갭을 이렇게 메꿀 거라고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모비스 등등에서는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상황 보면서 계속 리딩을 해드릴 거니까 방송만 잘 따라주시고 제가 올려드리는 글이나 아침 코멘트 영상만 그냥 꾸준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그냥 들으세요. 네, 들으시면 되니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아셨죠? 걱정보다는 기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까 고민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샵 0082번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개막한 실적 시즌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김선윤 전문가의 특별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앞서서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절대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유선상으로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주성 엔지니어링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친숙한 종목입니다. 매수가와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4,400원에 20%요. 네, 34,400원에 20%. 최근 흐름을 보자면요. 4월 초쯤에 4월 1일 부근에서 매수하신 거 맞으실까요? 4월 1일 날 했어요. 맞아요. 네, 4월 1일에 매수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4월 한 12일 기점으로 둘째 주 기점으로 계속해서 낙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희 전문가님 처방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번에 상담하셨죠, 저랑? 예, 저 클래시스요. 네, 클래시스 어떻게 잘 대응하셨어요? 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내가 존경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돈 잘 버셨어요? 팔아가지고? 아이, 조금 벌었어요. 많이는 못 벌고. 팔았어요. 파셨어요? 팔고 4월 1일 날 이거 샀어요. 주성 제가 엔지니어링. 저기 클래시스 더 갈 거라 그랬잖아요, 왜? 그런데 그게 또 오래 있는 성격가요. 이게 또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4월 1일 날에 이거 샀어요. 에이, 네, 클래시스 4만 원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시청자님. 맞아요. 그게 4만 원까지 간다고 선생님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조금 덜 먹고 팔았어요. 팔고 나왔어요. 어제 4만 100원 찍고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 파고 나야 오르더라고요. 아, 좀 아쉽네요. 자, 아쉬워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예, 제가 너무나 얼마까- 우리 아끼는 동생인 우리 이정수 전문가가 추천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사고 나니까네 네. 이정수 씨가 네. 자꾸 추천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또 추천하더라고요. 이정수 전문가 얼마나 잘하는데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봐도 주성 엔진은 너무나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잘 가야 될 건데 그게 문제죠. 짧게만 안 선생님 보시면 말씀 돼요. 한번 들어볼라. 이게 선생님 부탁드릴 게 말씀 한번 뭐냐면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단기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예. 조금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면요. 예. 결국 주가가 다시 갈 종목이라 지금은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4월 시장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출렁인 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주성의 추이상으로는 굉장히 튼튼한 종목이라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선생님 한번 제가 조언을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면 3개월, 5개월 가지고 있어라, 4개월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예, 복비를 받아야 되겠는데? 복비 드릴게요. 마음적으로 드릴게요. 동작해요. 뭐 이번에 크리스하고 예. 야, 이거 어려운데? 그렇게 얘기 드리기에는 제가 이제 아이고 죄송해요. 전화로 죄송해요. 아닙니다. 자, 우선은 그냥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개인적인 방송상의 주식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예, 자, 우선은 추이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주가 바닥자리 인식은 자, 보자. 지금이 거의 끝자락이에요. 끝바닥이에요. 예, 여기서 더 빠지지는 잘 않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서 돌리기 시작할 건데 1차로 돌릴 때 지금 매수가가 34,400원이시니까 라인 한번 잡을게요. 근데 시청자님 34,400원 무조건 가지. 목표가 얼마세요? 45,000원요. 45,000원? 예, 45,000원은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까? 몇 개월 기다려요. 자, 45,000원 가려면 지금부터요 최소한 보니까 상한가 한 번은 더 가야 돼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지금부터는 한 30, 거의 한 40% 가져야지 45,000원이거든요. 예, 3개월은 택도 없고요. 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3개월. 왜냐하면 이게 엔비디아 이슈가 다시 시장에 불 거고 AI 반도체 이슈가 다시 불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한 번 갔다가 원래 조정 거치고 다시 가잖아요. 예. 그래서 한 바퀴 도는 상황이라서 쉬는 상황인데 장이 안 좋았지만 여기서 다시 돌리기 시작하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45,000원 보시는 건 좋은데 우선은 목표가 설정을 다시 해드릴게요. 예, 45,000원까지 우선 보지 마시고 예, 1차로 37,000원까지 우선 보세요. 예, 37,000원. 예, 37,000원 보시고 나서 왜냐하면 37,000원 자리가 여기 고점 자리도 있지만 계속 여기 맞닥뜨리는 자리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주식은 심리니까.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천천히 나오다가 37,000원대, 38,000원대 근처가 가면은 그때 다시 봐야 돼요. 종목을.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목표가 설정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우선 37,000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한번 더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우선 지금은 예. 37,000원, 8,000원을 오는지가 중요해요. 예. 45,000원을 가는 건 기다리면 무조건 갈 건데 이거를 당장에 결정 내리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우선 홀딩 하셨다가 예. 반등 나올 때 올라간다. 37,000원 전에도 너무 궁금하면 전화 주세요, 다시.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홀딩 하세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클라우드 웍스고요. 네, 클라우드웍스 온라인 교육 플랫폼 클라우드 아카데미로 유명한 네네네. 기업 맞죠? 네. 네. 매수가와 보유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3,000원에 10%인데 네.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한 네. 20% 정도 맞아요. 추가 현재 좀 네. 매수해서 단가를 한 3만 원대 초반으로 3만 원대 한 3만 3천 원으로 낮춘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해서요. 네, 현재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보유 비중을 늘려야 하나 아니면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하나 생각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전문가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시세가 한번 끝이 나서 네. 언제 갈지가 사실 지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었던 게 계속 이런 추세가 지금 바닥을 한 2번 정도 쌍바닥을 형성해서 네. 그냥 여기서 조금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기다릴까 이 생각도 있어서 아직 바닥 확인 안 됐어요. 그래요? 안 됐어요. 이거 23,000원 부근까지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어떤 특정 특히나 제조업 붐이 불 때
그 네. 돌아가는 그 특성이 있는데 뭐냐면요. 우선 지금 처음엔 AI, HM 반도체로 갔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뭐 기판 쪽으로 가다가 그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네네. 이 클라우드웍스는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네네. 소프트웨어 쪽이 항상 마지막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순환이 한 바퀴 된 다음에 지금 다시 어디로 가냐면 하드웨어 쪽으로 지금 다시 가요, 시장 자체가. 네. 왜 하드웨어 쪽으로 가냐면 엔비디아 납품 이슈 자체가 조만간 뜰 거기 때문이에요. 벌써 나왔지만 2분기 안으로. 그러면 하드웨어가 다시 바람이 불어요. 네. 그러면 이 메모리 쪽으로 다시 이슈가 소집이 되거든요. 네. 전공정 쪽이나. 자, 그렇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쪽은 당장에 이 이슈 자체가 안 돼요. 이게 한 바퀴 돌고 소프트웨어가 맨 마지막으로 가요.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하드웨어가 다시 한번 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 클라우드웍스가 저는 조금 열려 있지 않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저점 자리가 작년에 이제 10월달 요 자리, 11월달 자리가 23,000원대 부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까지는 우선은 열려 있다 보시는 게 맞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돌리는 게 나올 때 그때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돌릴 때도 단가를 낮추실 때는 최소한 다시 3만 원대 올라가는 거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요번에 3만 원대 갔을 때 네. 휴가를 할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기다렸다가 다시 또 주저앉았더라고요. 네네네, 아니에요. 아직 바닥 안 잡혔어요. 지금 보셨던 자리가 이제 아마 올해 1월 초 바닥 여기 보신 것 같은데 네네네. 이거는 바닥 자리로 보긴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여기 자리랑 TV 보고 계시죠? 네네. 여기랑 11월의 고점 자리가 맞물리기 때문에 여기를 바닥으로 보긴 조금 애매해요. 저항선이 될 수도 있는데 올라갈 때도 저항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 여기가 23,000원대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물 타면 안 되고 만약에 반등 나오더라도 반등 나오면 좋긴 하겠는데 안 나올 수 있긴 한데 반등 나온다 하더라도 물 타지 마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홀딩 하셨다가 네네. 매수가위로 올라가는 게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네네. 이게 한 바퀴 크게 돌아야 돼가지고요. 몇 개월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네. 혹여나 클라우드웍스에서 이슈를 하나 빵 터졌다. 그러니까 뭐 인텔 쪽이나 네이버 쪽이나 AI 이슈가 조금 이쪽 서버 쪽으로 다시 한번 불었다. 그래서 이슈가 갑자기 빵 터져버리면 한번 급등 나올 거거든요. 그럼 네. 윗골에 바로 달릴 거예요. 바로. 아. 윗골에 바로 달릴 거라서 그때는 꼭 팔고 나오셔야 돼요. 아, 그때 이거는 네,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이슈 때문에. 그래서 네네네. 아니면 빠졌다 갈 거고. 요 두 가지 상황이니까 기억하셨다가 꼭 대응하시고 잘 나오셔야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쉽지만 저희는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저희 애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어서 템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템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전에 소개드린 종목들에 한해서 AS 시간 먼저 가져봐야겠죠. 오늘의 AS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HLB부터 봐드릴게요. 렌터주랑 해서 좀 봐드릴 건데 뭐 ABL 바이오 너무 많이 급등 나오지만 그거는 뭐 내일이나 보고 말씀드리죠. 자, HLB 제가 오늘도 글을 올려드렸지만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도 사인 드리기 시작했고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다가 여기서부터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 시 매수하세요 말씀을 좀 드리고 아예 거의 끝자락 요때쯤이면 제가 뭐래요? 사세요라고 아예 그냥 강하게 드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해요? 네, 튀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FDA 이슈가 이제 5월 26일 이제 다 아시죠? 제 방송 보시는 HLB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외우고 계시죠? 5월 26일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맞춰서 뭐예요? 피날레 그리고 온다. 네. 그리고 욕 적으면 안 되니까. 네. 쌍봉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렇게 쌍봉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고점 포인트까지 보고서 단기 대응할 건데 혹시나 HLB가 갑자기
빵 뛰어 올라간다. 갑자기 10% 20%대까지 얘가 뛰어갈 때가 많잖아요. 빵 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상황 보다가 그냥 정리하는 상황을 보시면 돼요. 수익 보고 나오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응할 거라서 우선 HLB는 홀딩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글은 수시로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주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이제 SM 볼 건데 하이브는 좀 빠지고 있긴 한데 하이브 다시 올라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SM 같은 경우가 이제 추천드리고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순식간에 올랐어요. 4월 19일 날 바닥에서 추천을 드리고 올려치는 모습인데요. 뭐 에스파 이슈도 있고 뭐 있긴 한데 NCT 이슈도 있는데요. 주가가 원체 바닥에서 튼튼하게 잡혀 있다가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실적 자체도 원체 좀 괜찮아서 아마 이번에는 여기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정고점 넘어가서 그렇게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보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잘 홀딩하시고 오늘 보니까 하이브 잠깐 봐드릴까요? SM 잘 홀딩하시면 됩니다. 번외 종목인데 하이브가 이제 약간 조금 자회사 이슈가 좀 터졌어요. 민희진 대표가 뭔가 시도를 하려다가 불발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뉴진스 관련해서요. 뭐 일강에서는 여러 이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배임 이슈도 있고 뭐 쉽지 않다 이슈도 있고 경영권 확보를 해가지고 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회사를 빼오는 약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불가능한 게 하이브가 지분을 80% 들고 있고 민희진 대표가 한 18% 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분을 확보하려고 한 상황이라면 하이브가 투자했던 금액이 한 150억 가량인데 그 이상의 금액을 많이 더 부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누가 도와주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뭔가 뭐 구조를 잡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은데 뭐 피프티 상황을 우리가 얼마 전에 되돌아본다면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엔터 쪽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소견이긴 하지만 뉴진스라는 팀이 처음에 국내에 얼굴을 보였을 때 BTS 산하에 처음으로 하이브가 공개하는 여자 아이돌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BTS 하이브에서 공개하는 아이돌이라고 사람들 거기에 많이 믿었었거든요. 많은 그 모습을 많이 조금 응원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거가 아니었다면 하이브 BTS 산하가 아니었다면 사실 정말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근데 뉴진스가 차지하는 그 하이브에서 영업이익 비율 자체가 한 10% 중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빠졌던 모습이지만 다시 주가는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엔터주 가운데서 하이브가 대장주죠. 대장격인 이 하이브가 이 이틀 동안 빠졌지만은 얘는 다시 금방 회복을 할 거고 만약에 민희지 대표 쪽에서 유중을 통해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 하이브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네, 안 된다. 가처분 신청 빡 들어가 버릴 겁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가는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겠다. 그리고 뉴진스 아이돌 입장에서도 봤을 때 하이브 밑에 있어야지 자기들이 성장할 수가 있지. 떨어져 나간다고 한들 될까요, 일이? 피프티를 보면 상황을 보면은 이대로 아이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억에 해당하는 비용이 소송 비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 일은 묻히면서 넘어갈 거고 하이브의 주가도 반등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요. 하이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오늘이 매수 자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오늘 이 정도만 짧게 AS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AS 종목 HLB와 SM,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만나봤고요. 또 번외로 현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관련 이슈가 있는 하이브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템버거 메이킹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하락은 좀 피한 모습이고요. 현대 양대지수 모두가 강보합권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오늘 오후장의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예, 오늘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머무를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혹여나 시장이 조금 약간의 좀 하락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긴 한데 그래봤자 바닥 확인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민하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보셔야 되고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다른 것보다도요.
이 외인들의 수급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어느 순간 지금은 약간의 매도세를 보이지만 매수로 돌아오면서 주식을 사기 시작할 건데 그 중심에 다시 IT가 잡힐 거예요. IT 관련주들이. 삼성 다시 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가 지금 수급 보시면 외인들이 이렇게 빠져나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 굉장히 많아요.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이에요. 기관들을 잡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들어와요. 이거 다시 들어가요. 살 게 어디를 사야 돼요? 삼성만한 게 없어요. 가격 전략으로 따져볼까요? 실적이 이렇게 좋아질 건데 삼성의 1분기 실적 아시잖아요. 너무 좋았죠. 영업이익 900%. 2분기 어떨까요? 더 좋아져요. 3분기 더 좋아진다고요. 왜 이거를 자꾸 까먹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7월에 공매도 이슈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 반등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종목 말씀드릴게요. 오늘 종목은 텐베거 메이킹 종목입니다. 삼성 E&A입니다. 삼성 E&A라고 하면은 예전 이름이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름 바뀐 거는 다들 아실 거고요. 큰 추세에서의 바닥 확인이 지금 현재 나오면서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을 조금 보려는 거예요. 실적은 네, 사상 최고치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2012년도 때 매출이 작년보다 살짝 높았던 적이 있지만 올해 갈아치울 가능성이 높다. 이익 부분은 이미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회사가 완전 주가 상황이 이전 수준 그 이상으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2012년도 11년도 차트 저 때 매출이 사상 최고였어요. 2012년도 때 저기요. 줄 한번 그어드릴게요. 2012년도 여기요. 12, 13, 14만 원대. 지금 얼마 있어요? 26,000원대. 이 뭐야? 그렇죠? 자, 수주 상황들 보면은 중동, 평택의 이제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멕시코, 말레이시아의 수주 이슈 자체가 계속 이슈입니다. 멈추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평택 공장 진행하고 있다가 뭐예요? 멈췄다고 하지만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을 주가는 확인하고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엔지니어링 보면은 사실 걱정은 없는 종목이지 않나? 현 구간대에서 저는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 것 같고 1차적으로 좀 보더라도 많이 간다면은 여기까지 우선 봐야 되겠죠. 여기 자리. 여기 자리에 대한 기대감, 4만 원 전고점 돌파는 당연지사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어느 순간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4만 원대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내가 엔지니어링 갖고 있어 너무 힘들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홀딩하시고 신규 접근도 조정 시마다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 현재는 삼성 E&A로 사명을 변경했죠.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대가 되니까요. 이 점 체크해보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는 김선유 전문가의 베스트 수익률 탑 10,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오의 텐베거, 아쉽지만 저희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쉬우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저희 전문가님 채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을 통해 다뤘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외인이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습이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삼성 E&A, 중동과 평택, 멕시코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수주 모멘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요, IT주 반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